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있다면 당연히 코로나19 확진 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학적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코로나19 확진 후 더 오래, 더 심하게 후유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유독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서 발견되는 기능적인 특징들, 건강에서 병으로는 규정되지 않지만 기능학적인 검사상의 이상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끝나면 그냥 일반 감기처럼 말끔하게 모든 증상들이 씻은 듯이 없어지면 좋은데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가는 코비드 후유증이라고 해서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 흉통, 가슴에 불쾌감이 있습니다. 가슴이 쪼인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고 폐기능 검사까지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상이 없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 환자분 중에 일부는 MRI를 찍기도 하셨습니다. 역시 특별한 이상이 없었죠. 후각과 미각의 변화가 오래가면서 밥맛이 없다.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서 체중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에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 환자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근육통, 관절통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 증상으로는 잠들기 힘든 증상, 불안과 우울,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은 심장의 빈맥, 그리고 기침 오래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단순한 감기의 증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기의 변종이라고 하지만 그런 증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하기도를 침범하는 전신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봐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심전도 엑스레이, CT, MRI까지 찍어보는데요. 그다음 혈액학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생겼으니까 뭔가 구조적인 연관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논문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 비만, 고혈압, 고령자, 흡연자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 척추의 다양한 증상들이 아주 심하게 콧물, 기침, 목 아픔,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일수록 이런 증상이 더 많이 온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연관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롱 코비드 신드롬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진료하면서 얻은 후유증이 심한 환자분들의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를 앓고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전후로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 많이 빠지시는 분들 2~3kg까지 빠지시는데요. 물론 이제 단순히 체중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격리되어 있어서 활동량이 줄어다 보니까 근육량이 감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체중 감소, 특히 근육량의 감소가 심한 분들에서 후유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만성염증이죠. 혈관 속에 어떤 염증인자가 늘어나고 만성염증이 되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근육통,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와 복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 굉장히 오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가 아니고 혹시 장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소화기 증상이 심한데요. 장 건강의 불균형, 즉 디스바이오시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장 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서 이런 증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부족, 그러니까 호르몬 기능의 불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이런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이 후유증을 더 앓고 더 오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감소증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근육은 40대부터 1년간 1%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10년에 보통 8%에서 10% 정도 감소하고 70대가 되면 10년간 감소율이 15% 정도까지 증가할 정도로 감소가 많이 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육 자체가 감소하는 것은 활동의 제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에도 굉장히 극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단백질 섭취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셨냐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19를 앓고 난 다음에는 단백질을 더 필수적으로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효소, 호르몬, 그리고 면역 항체 재료이죠. 그리고 신경 조직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체계 평양 유지,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더불어서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에서 꺼내 쓰게 되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서 꺼내 쓰기 때문에 근육량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기 체중에서 K만 빼고 60kg면 60g, 70kg면 70g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운동의 생활화. 일주일에 3회 숨차고 땀난 운동, 하루에 30분. 즉 운동을 하기 힘들면 자기가 있는 공간을 운동장으로 만들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손 허벅지 운동, 팔굽혀펴기, 이 정도만 하루에 한 20-30분 정도씩 해줘도 최소한의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운동화, 하루에 7,000보 이상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근육통과 관절통이 심하고 오래가는 환자분들을 살펴봤더니 염증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혈관, 장, 근육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면역은 그 세 가지 부위, 혈관과 장과 근육에서 일어나는 염증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잘 조절했을 때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혹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 가신 분들 살펴보면 혈관 염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자. 자, 일단 근육에 있는 혈관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근육 내 쌓인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켜서 근육의 염증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혈관의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치유가 늦어요. 근데 이 혈관에 염증이 있게 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죠. 활성산소는 짜기는 산소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정상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적당히 있으면 우리 몸을 도와주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라는 어떤 스트레스 풀한 상황을 겪게 되면 활성산소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황산화 물질, 특히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황산화 물질이 풍부한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A, 계란, 노른자, 간, 두부, 견과류, 비타민 C, 채소, 과일, 비타민 E, 녹색잎 채소, 식물성 기름. 그래서 비타민 에이스, A, C, E가 황산화 물질의 대표적인 비타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에이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파프리카, 토마토, 레드비트, 당근, 자색 고구마, 가지 등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풍부한 황산화 물질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폴리페놀은 녹차, 두부, 된장, 포도주, 카카오 닙스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셀륨 역시 도움이 됩니다. 해산물이나 버섯 종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황산화 물질을 통해서 혈관의 염증을 적절하게 제거하신 분들이 그 치유 속도가 빠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사와 복통, 변비가 굉장히 잦고 이런 분들을 살펴봤을 때 일부 분들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리퀴거스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리퀴거스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은 우리 기존에 깔려 있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겪으면서 더 악화되고 더 진행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화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그래서 된장이나 김치 같은 음식을 충분히 잘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드시던 유산균이 있다면 유산균을 챙겨 먹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시기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장내에 유익균을 늘려줄 수 있는 자기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점막을 재생시키는 여러 가지 영양소나 약물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글루타민, 아연 등의 미네랄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코로나19 후유증 오래 가시는 분들 보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타민 D, 디펜스 호르몬, 그리고 밤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라는 황산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재생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코로나19를 앓으면서 생체되면 완전히 헝클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하시게 되면 낮에 반드시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고 밤에는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빛과 솜을 완전히 제거하고 잠을 주무셔서 멜라토닌이 충분하게 분비된 것이 필요합니다. 낮에 적어도 15분에서 30분은 햇빛을 쬐겠다. 그리고 밤에는 빛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 실천을 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걱정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